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기성수석 변호사 이준 변호사입니다. 줄여서 리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세상에는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 중 좌절해 계신 분들에겐 희망을 드리고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변호록을 기록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얼마 전 기사에서 다루어졌던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현 관리인과 관리단들이 서로 충돌을 한 현장에 관한 기사를 읽고 관리단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남양주 별내동 지식산업센터에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와 관리단이 새로 선정한 업체 간 발생한 심야 집단 몸싸움이 뉴스를 탈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공실이 장기화되며 이자 비용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불난데 부채질 격으로 공실 기간에 부과되었던 관리비가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는 관리단의 정확한 역할을 수분양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에서 만든 관리업체가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분양자들은 관리인들을 자신들이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업무라는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그 역할 및 선정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에게 관리되는 관리비의 구체적인 근거를 잘 모른 채 그냥 내라니까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까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들이 아닌 점유자, 즉 임차인들과 같은 자들이 직접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관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관리비 등 건물 관리 업체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되는데요. 소유자들이 공실이 된 상가의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증빙 등을 요구를 하고 직접 관리인을 선임을 하고 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관리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및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 업체들 역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회계 내역에 터치를 받지 않는 등의 이점이 있기에 쉽게 관리 업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리단 선정 과정에서 이 기사와 같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 선정 및 관리단 집행은 건물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요건입니다. 이를 진행함에 있어 집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몇 명의 소유자가 필요하고 위임장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고 통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지 등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비용을 들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비용만 날리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전 현직 관리단이 교체가 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 및 그동안 임차인들과의 계약의 효력, 임시 관리인의 업무 범위 등 관리단 집회에 관해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